이제 뭐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백두혈통 들어보셨죠? 백두혈통. 네. 김일성으로 이어서 김일성 뭐까지 한라혈통 들어보셨어요? 한라혈통이 있다는 거. 북한이 요새 새롭게 떠오르는 새로운 신규죠. 지금 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탈북민들을 가족으로 둔 북한 주민들 왜? 한 달에 몇만 원씩 보내주니까 아주 상당히 잘 살고 남북 통일되면은 또 지금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남북 통일되면 우리 탈북민들이 이제 북한에 가서 뭐 중요한 직책도 많이 수행하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탈북민 가족이라고 아주 어려운 겪었는데 빨리 통일되면은 그분들이 이제 북한의 주도 세력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라혈통이라는 경우가 생겼는데 어떤 통일이 빨리 와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고 특히 제가 이 주제에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걸프전 이라크전에서 미국 CIA가 잘 아시겠지만은 그 네트워킹을 조성을 해서 사전에 친미 이 반군 세력들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서 이메일로 지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메일. 제가 저녁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그 국가정보와 또 정무사, 기무사 이런 데서 북한의 우호적인 주민들의 네트워킹을 조성을 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뭐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은 결국은 지휘 책임, 지휘 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지휘 관서부터 관심을 갖고 하라고 하지 시키지 않은 짓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대통령께서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분위기가 서서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토론을 할 텐데 토론을 준비하시는 사이에 지금은 좌정을 하시겠습니다. 발제자분들 다 올라와 계시고 토론자도 올라와 주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한 이유는 이 파워포인트 화면이 이게 앞에 있어가지고 뒤에 앉아계시기가 좀 불편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발표자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제 토론자가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다들 앞으로 나오시죠. 김유진님 있어요. 발제자 세 분 일단 나오시죠. 발제자 세 분 나오시고 네, 앉으세요. 자정을 하시고 이제 자, 토론자는 8분 되겠습니다. 8분. 8분이요? 네, 8분. 8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탁 보면 다 아시기 때문에 아주 임팩트 있게 잘 해주십니다. 10분 안 돼요. 좀 넘겨주시고. 소개도 안 하고. 제가 네. 시간이 지체가 돼가지고 우리 김유현 박사님은 국민대학교 정치학 박사 저하고 같이 동문 수학을 하는 아주 우수한 인재입니다. 사단 자체장도 하셨고 군단 자체부장도 하셨고 또 한국단장도 하시면서 많은 역할을 하셨고 지금 이제 여주대학교 군사학부 교수로 아주 오랫동안 하시면서 책도 많이 쓰셨어요. 전쟁에 대해서 쓰셨고 특히 이제 동서독의 통일, 군사통합 이 문제가 주로 박사학위 논문이신데 이런 분야의 전문이십니다. 저희 대한민국이 통일 준비하는데 군대에서 뭘 준비하고 있을까 참 많은 연구를 하시는데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장 지키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김칠조 회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다음 넘기겠습니다. 여주대학교 김주현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그 토론자지만 우리 지금 한반도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폭풍 전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이 대립하고 있고 또 한미일 북중러가 대립하는 또 우리 국내에서는 여야가 대립하고 지역이 갈등하는 참 어려운 이 시기에 오늘 한반도 통일과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 과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세미나가 우리가 한반도 통일로 가는데 어떤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으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그 박사과정 준비를 하면서 논문을 뭘 쓸까 고민하다가 오늘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그 통일에 대해서 발표하신 그
김동명 박사님의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의 책을 보고 제가 논문의 어떤 틀을 구성하고 또 논문의 어떤 이론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 5번 그때 읽었고요.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다시 정독을 하고 왔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책은 김동명 박사님이 현장에서 통일 전 후를 보고 느낀 것을 세월이 한참 지나서 정리를 해서 팩트 위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적용할 수 있는, 제가 아까 김동명 교수님 한 20분 하셨는데 200분 해도 부족한 책이 저는 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통일 전문가들이 꼭 정독해서 봐야 될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느낀 건 뭐냐면 독일 통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됐고, 또 이 책에서 김동명 박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파워의 중요성. 여기서 파워라는 것은 국력 그리고 권력을 쥐고 있는 당시의 총리, 국방장관들, 엘리트들이 어떤 신념이 있었고 독일의 서독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러한 데 기초를 두고 논문을 전개해서 우리의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의 우리 남북한 군사 통합과 관련된 논문을 썼습니다. 다음.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영토도 넓어졌고 인구도 넓어졌고 현재 10년, 20년 지나면서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EU와 나토의 중심국이 되어 있습니다. 자, GNP, GDP 2위, 4위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많은 통일 후에 갈등과 문제가 있었지만 많이 해결되고 세계의 중심국으로서, 유럽의 중심국으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볼 때 우리도 당연히 통일을 해야만 지금보다 더 강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우리 김동명 박사님께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통일이 어떤 식의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식의, 어떤 방법으로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예. 그것이 지금 나오는 건 맞아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한국의 모습을 제가 아까 그렸는데, 통일한국은 반드시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입각한 시장경제에 입각한 그런 통일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큰 축, 아까 얘기대로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 평등한 그런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그런 국가가 되야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주장하시고요. 저는 아까 우리 김동명 박사님께서 통일은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주체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중요하지만 독일 통일에서 주변 국가의 연합국 승전국들하고의 어떤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통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나라들과의 어떤 이해관계, 갈등 이런 걸 반드시 해야만 통일이 빨리 올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현재 상황에서 우리 김동명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유민주주의의 평화통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현재의 지구상의 통일 모델은 독일식 통일 모델이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모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독일 통일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 통합이 체계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통일이 잘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동서독하고는 여러 가지 군사 통합을 논하기에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북한 군사 통합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아까 안찬일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일이 지금 MZ 세대 같은 경우는 통일 필요 없다.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통일을 해서 뭐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북한의 급변 사태가 2, 3년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거에도 우리가 좀 잘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안찬일 이사장님께 한번 질문 한 가지 드려도 될까요? 통일이 돼야 언제쯤 될 것 같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이제 거의 배치라는 게 전술핵 배치가 전선에 배치되고 있고 전선 사단들을 후방으로 빼는 배비 변경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되면 많은 젊은이들이 후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람들이 정말 김정은 체제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혁명세력도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 4, 5년 안에 통일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4, 5년 안에 통일될 수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 엄청 바쁩니다.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4, 5년 후에 통일된 모습 생각해서 우리 박수 한번 자, 여러분 4, 5년 후에 통일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이제 통일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우리 박사님이 김동영 박사님이 주장하는 뭐 평화에 의한 통일, 뭐 독일 통일, 또 아니면 북한 붕괴에 의한 통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식으로 임무수행 과제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사통합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실무 과정에서 동서독일 군사통합하면서 실무자들이 몇 개의 과제를 뽑았냐면 556개의 과제를 뽑아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사한 걸 다 통합해서 22개의 과제로 압축을 해가지고 동서독 군사통합이 성공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지금부터 4, 5년 후에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통일은 4, 5년 후에 안 될 수도 있고 10년 후에 될 수도 있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할 때 우리가 다가오는 통일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엄청 강조하는데 제가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강연하러 다닙니다.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해서 가슴 뛰는 통일에 대해서 강연하러 다니는데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게 지금 우리 남북한 통일준비위원회 박근혜 정부 때 해가지고 거창하게 막 준비하다가 없어졌어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게 없어졌는데 저는 이거 빨리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받아가지고 남북한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자, 우리 여러분들 통일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저 같이 대학원 다녔던 우리 박범진 교수님 혹시 있나요? 자, 그러면 우리 저 교수님 통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통일을 한마디로 지역적, 인구학적, 사회적 다 통합이죠. 예, 통합입니다. 통합. 근데 그거보다 더 강조한 건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독일이 통일돼서 8개국의 국경을 맞대는 강대국이 더 강대국이 됐듯이 우리가 통일되면 더 강대국이 될 겁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통일되고 10년, 20년, 30년 만에 4대 경제 강국이 되고 우리 지금 군사력 6인데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즐거움이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그 발제 내용에 대한 통일 그 세 가지 유인물 좀 참고하시는데 동서독이 국력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박사님?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으며 남북한 통일 시의 극복 방안이 뭔지 그거 한 가지하고 세 번째 독일 통일 30년이 지난 현재 이 교수님 책에 보면 20년 20살 독일 얼마나 큰가 하는데 내부적으로 문제와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30년이 된 지금 얼마나 내적 갈등과 이런 갈등 해결이 되는지 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로 좋은 프로 좀 강의하시는 것 같아서 막 질문을 막 하셔가지고 저 같은 질문할 줄 알고 걱정했습니다. 네, 김 박사님 발표해 주시죠. 박수 한번 주시죠. 지금 그 질문하신 게 큰 어려움이 뭐였나 이제 통일 당시에 얘기를 하는데 사실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 하면 자, 동독 정부가 앞으로 너희들 어떻게 통일할래? 자, 이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그 동독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큰 초이스가 있었는데 하나는 서독의 기본법 23조에 의한 통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146조에 의한 통일, 이 두 개가 있었는데 23조는 뭐냐 하면 우리 동독 공예주가 당장 너희들 밑으로 무릎 꿇고 벌벌 기어서 들어갈 테니까 제발 우리를 좀 받아달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146조는 뭐냐면 1대1로 이제 그 동등한 차원에서 자 그러려면 헌법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헌회도 새로 구성해야 되고 뭐 어느 천년에 지금 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동독 지도부가 그 당시 생각이 자 이거 당장 지금 현재 소련도 있고 그 당시에 자 주변국의 눈초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기회가 왔을 때 빨리 하자. 그래서 23조에 의한 결정 우리 동독국외주가 당장 들어가는 순간부터 서독의 기본법을 허용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통일이 일사천리됐다 하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분야 무슨 뭐 사회 분야 정치 행정 군사 사법 할 거 없이 전부 다 서독은 너무 쉬워 통일하기가 왜? 동독이 전부 무릎 꿇고 우리 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예 그냥 나래비를 세워가지고 우리 입맛대로 전부 동독을 요리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그 군사통합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90년 10월 3일이 통일날인데 90년 10월 2일부로 자정부로 전부 해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군사통합 같은 경우는 자 독일 서독국방부가 동독 군인 하나도 없어. 물론 그 중에서 이제 과연 어떤 저 병력은 과연 누구를 우리가 저 선발하지? 무기청에는 어떤 걸 우리가 쓰지? 뭐 이런 거 완전히 책상 위에다 깔아놓고 우리 소독 연방군 입맛대로 전부 요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전부 소독 정부가 다 이렇게 해주죠. 그런데 아까 우리 저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자 초기에는 모든 것들이 그 인프라나 모든 것들이 전부 일사천리로 2, 3년 내에 통일이 전부 다 됐는데 지금 33년이 언제 33년 됩니다. 33년이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직도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여기는 서독 지역하고 비교할 때 80고지를 못 넘습니다. 경제 생산성도 그렇고 주민 소득도 그렇고 뭐 GDP도 그렇고 80고지를 아직도 못 넘어. 그러니까 통일 초창기에 자 이제 동독 전부 인수를 하면서 급격하게 이 커브가 올라가다가 95년도, 96년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평행선만 그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대체 완전 한마디로 구동독의 그 어떤 이런 기업들, 국영기업들 이런 걸 전부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동독 업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동독 기업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독 지역의 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체가 전부 없어졌다 그 얘기고 또 최초에 잘 아시지만은 자 화폐통합 1대1 그러니까 이 실제로 그 경제의 규모를 보면은 한 4, 5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동독 1마르크, 서독 1마르크 똑같이 왜냐하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화폐 통합을 했기 때문에 모든 동독 지역에 있던 그 업체들이 기업들이 전부 경쟁력을 상실하고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이 볼펜 하나가 동독이 자 동부 지역이 코메콘 쪽에 팔았는데 이게 그 당시는 1,000원짜리였는데 자 1대1 화폐 통합에서 졸제 이게 얼마짜리가 되냐면 5,000원짜리가 되어버렸어요. 퀄리티는 똑같은데 삽니까 안 삽니까? 아무도 안 사.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못. 그래서 지금 현재 자 통일 비용 뭐 그런 얘기하지만 자 GDP의 4%를 동독 재정으로 해서 계속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자 동독 지역의 경제가 지금 못 살아나고 있다.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통합 분야. 사회통합 여전히 옛날보다 뭐 사는 뭐 생활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동독 주민이 가슴 속에 머릿속에 여전히 내가 지금 장벽이 있는 것보다 세컨 클래스인 것보다 그런 것들이 한 70% 80% 된다 하면서 완전히 이와 같은 사회 변혁이 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대략 한 아직도 30년에서 50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 하고 드리겠습니다. 저기 마지막 토론자지만 제가 꼭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통일하면 다 가슴이 뛰는 분들입니다. 아까 20대 30대 MZ 세대는 통일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할 일은 20대 30대들이 통일에 가슴이 뛰도록 가서 교육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뭐이 청중에서 독일 통일 이 주제에 대해서 뭐 좋은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프로에서 자기 소개를 간단히 하시고 질문을 간단히 해주십니다. 네,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나 본인 소개하시고 안 되면 질문하겠습니다. 빨간불 켜야 된다고 어딘지 모르죠. 일단 육성으로 하시죠. 육성을 일단 하시죠. 네, 저는 자유롭게 여쭤보는데 만약에 통일이 되면 지금 이제 그쪽 북한과 저희 한국의 차이가 너무 많아서 한국이 굉장히 비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누구한테 질문하시는 거죠? 뭐 안찬일 교수님한테 할게요. 이사장님에게 통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 같은 것도 나라에서 어떻게 하기 그런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미 동맹을 맺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통일이 되면 미군이 철수를 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미군은 통일돼도 절대 철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최근에 김정은마저도 미군 주둔을 계산하고 있다는 소리 들리고 여러 가지 강대국들이 동북아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미군이 있어야 된다는데 크게 반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통일 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이자동서도 에서도 이제 통일은 하나의 절대적인 말하자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한반도가 통일되는 재앙으로 생각하는 MZ세대가 많은데 자 독일 국민들은 통일이 됐을 때 소독에서 똑같은 복지 혜택을 줬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국민들에게 똑같은 복지 혜택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들은 이 상대적인 욕구가 대단히 낮습니다. 최소한 하얀 쌀을 3끼만 공급해 준다는 북한 국민들은 나는 대한민국에 순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발표 때 말씀드렸듯이 여기 순봉교에 나오는 600명의 탈북민들이 너무나 착실하게 줄을 서서 선물을 잘 받아가지고 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북한에는 많은 막대한 관광 자원이 있죠. 뭐 오대명산, 백두산, 금강산, 칠보산, 구월산 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북한에 노동력이 있습니다. 20대, 30대. 아까 북한은 이제 군부대를 젊은 사람들을 군에다가 다 장려놓았으니까 저항세력도 못생기고 이 신세대가 세대순환이 안 되는데 이제 이 세대들이 다 사회로 나오면 아주 유용한 노동력이고 최소한 11년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를 써봤지만 동남아 어디서든 그런 싼 임금으로 그런 노동력을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데 대해서 그러나 이것을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준비를 잘해야지 북한 사람들한테 가서 자 우리한테 복종하라 뭐 관광문을 열라 이런 식의 어떤 고압적 자세보다는 지금부터 탈북자들을 통해서 이걸 잘 훈련을 해서 그 역량을 투입하면은 통일 비용보다 분단 비용이 지금 더 많은 것이지 통일 비용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분만 더. 네. 마이크 제가 공배인가 저기 육자 회담 대표 수석 대표 하셨던 선생님의 발췌를 프레스센터에서 직접 들어봤어요. 본인 소개하고 누구한테 질문하신가요? 예. 그런데 뭐 저는 그냥 서울 시민이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북한의 핵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자기들의 체제가 김정은 체제가 무너진다 이러면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냉철하게 보셔야죠. 북한의 뭐 장마당 세대가 반기를 들면은 그건 우리들 기대고요. 그들이
그런 상황에 부닥치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자꾸 독일식을 말하시는데요. 그 북한에는 혁명 열사라고 6.25 전쟁에 희생된 내전을 치르면서 희생된 사람들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더 냉정하게 사안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80페이지 안창일 교수님이 이제 그 50페이지에 보시면은 북한의 잇따른 대한민국 발언은 결국 경제 및 군사적 열세의 북한을 국제법적으로 보호받겠다는 의지 필요. 김여정의 두 차례 대한민국 발언에 이어 7.27 열병식장에서 국방상 강순남 대장연설을 통해 중국 및 러시아 국빈들 앞에서 대한민국 발언 인정.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 유엔의 그 권고대로 우리가 그 평화통일로 가기 전에 북한을 두 국가로 유엔 권고대로요 인정을 하고 북한이 잘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윤 대통령 그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안보를 단단히 하면서요. 그리고 북한이 두 국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야지 북한에서 비핵화를 하죠. 그 다음에 그 김정은의 증조부 김영익 장로인데 그분이 1926년 돌아가시면서 아들 김성으로 송정도 목사한테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 김정은의 증조부나 네, 말씀. 이제 제가 끝이겠습니다. 우리 국보 대신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뜻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두 국가로 시작해갖고 또 연방제로 또 했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 5년이 아니라 4, 50년이 더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세대가 준비를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말씀이 없어서 앞에서 길게 얘기했는데 좀 연출을 하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북한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북한에 관심이 있으시면 김정은이가 하는 발언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멘트를 우리 신문 읽듯이 잘 통독하셔야 돼요. 그래야 북한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겠다는 것은 처음에는 소위 대미 어떤 안전 체제 안전 보장이랄지 대미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보장을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는 비핵화라는 이야기를 좀 외교적 원사로서 지속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NPT 체제의 보존이라는 건 국제 체제의 큰 국제 안보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한다든지 우리 안보적인 국제법 정책을 준비하는 점에서 보자면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좀 생각하시는 것이 현실의 실제 갖고 있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우리 태용호 의원이 쓴 책에는 비핵화가 언제 나왔느냐 1976년도에 김일성이가 중국에 가서 핵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완전히 반대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야 이거 중국이 그렇게 아니구나 살아남는 길은 핵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조선반도 비핵화 이런 용어 논란이죠. 조선반도 비핵화 미군이 있으니까 없애라는 핵을 개발하겠다 이런 논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비핵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은 비핵화를 할 의지가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왜 지난 정권에서 북핵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 이것도 북한 내 용어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좀 꿰뚫고 우리의 신에 의한 뭐 평화 또는 대화에 의한 평화 여기에 RC의 작업을 거쳤는데 지금도 잘 해나가고